미국에서 운전하는 것은 이번 여행의 미션 중에 하나였다. 나의 운전 실력은 내 나이대 운전자들의 평균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낯선 곳에서 운전할 때 생각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하면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까지 와서 시애틀 시내에만 있기는 너무 아쉬웠고, 고심 끝에 역시 차를 렌트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다음 날은 메이저리그를 보러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48시간을 렌트하기로 했다. 그래서 구글맵으로 호텔 주변의 렌트카 업체를 찾아봤는데, 호텔 주변에는 로컬 렌트카 업체밖에 없었고 이미 원하는 시간대에는 렌트할 수 있는 차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시애틀의 다운타운에 있는 헐츠에서 차를 렌트하기로 했다. 헐츠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도 있었지만 할인받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여행과 지도라는 한국 사이트에서 예약을 했다. 예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픽업 장소와 반납 장소를 선택한다. 먼저 픽업할 도시를 선택한 다음 그 도시에 있는 헐츠의 지점 중에서 가장 편리한 위치의 지점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픽업 및 반납할 날짜와 시간을 선택한다. 이때 반납은 렌트카 업체의 마감 시간 전후로 지정해야 한다. 보통 5시나 5시 반까지 영업을 하는 듯 했다. 그리고 나서 견적 조회 버튼을 누르면 그 기간에 빌릴 수 있는 차의 종류가 쭉 나온다. 처음에는 아반떼급 차량을 봤는데 말리부급 중형차의 요금과 큰 차이가 없어서 말리부급으로 결정했다. 다음으로는 요금 종류를 선택하는 것인데, 각종 보험은 기본이고 나는 여기서 기름을 채워주는 요금제를 선택했다. 미국에서는 렌트카를 반납할 때 기름을 가득 채워서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요금제를 선택하면 차를 반납할 때 기름을 채울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 선택할지 결정해야 한다. 미국 지리를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은 반드시 필요한데, 여행 유튜브를 보면 구글 맵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끔 보았기 때문에 구글 맵을 쓸까 했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일단 내비게이션도 선택하기로 했다. 헐츠에서 옵션으로 제공하는 내비가 있었지만 여행과 지도에서 제공하는 내비는 한글 음성 안내를 지원한다고 해서 여행과 지도의 내비를 선택했다. 여행 출발 전에 보증금을 내면 택배로 내비를 보내주고, 나중에 여행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반송하면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실제 장착해보니 내비가 앞유리에 잘 고정이 안되고 자꾸 떨어져서 좀 고생을 했다. 한국의 T맵이나 현대자동차 내장 내비보다는 기능이나 편리성이 많이 부족했지만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기본적으로 주행거리에 따른 추가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내 말의 의미가 알아? 렌트카를 예약한 날 아침에 우버를 타고 헐츠 다운타운 지점을 무슨 찾았다. 말이게?
10층 정도 되는 건물 전체를 허치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SUV 차량이 겨우 지나갈 만한 낮은 층고에 어두운 실내가 좀 음침하게 느껴졌다. 차를 받을 때는 국제면허증, 한국면허증, 그리고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는 나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를 위한 디파짓용으로 필요하다. 수속이 끝나고 제법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차를 받았다. 말리부급을 예약했지만 동급 차량인 토요타 캠리 2019년식이 배정되었다. 그런데 렌트카 건물을 나가는 출구에서 게이트가 열리지 않아 진땀을 뺐다. 출구 게이트용 티켓을 안 받았던가 우여곡절 끝에 게이트를 겨우 통과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오른쪽 차선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주행 자체는 무리가 없는데 신호체계가 약간 달라서 모르고 운전할 경우에는 당황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여행 전에 미국에서 운전하는 데 주의할 점을 유튜브로 공부하고 온 터라 실제 도로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편안히 운전할 수 있다. 신호가 한국과 다른 점은 따로 좌회전 신호가 없어도 파란불에서는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좌회전 화살표가 있는 신호등도 있는데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비보호 좌회전처럼 상대 차선에 오는 차가 없으면 좌회전을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란불이면 정지해야 한다는 느낌이지만 미국에서는 노란불에도 신속하게 좌회전을 해주면 된다. 외국에서 하는 운전이라 낯설고 생소하기는 했지만 차량들이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대체적으로 운전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어설프게 운전하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 시애틀에서는 그런 차량을 보지는 못했다. 그리고 차량 유리에 틴팅이 아주 약하게 되어 있어서 주행 중에 옆 차량의 사람들의 얼굴이 선명히 보이는 것도 신기했다. 처음으로 미국에서 렌트카를 운전하게 된다면 일단 미국의 교통신호 체계가 한국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 찾아보고 미리 숙지하기만 한다면 미국에서 렌트카를 운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한다.